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중정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그 당시 2월에 있었던 대구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한 장을 냈습니다. 여기가 제가 전에 근무하던 이 대구 동산병원의 이제 투석실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때 이제 이 환자 입원 통로로 사용됐던 그 통로입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환자가 내리면 방호복을 입은 이제 요원들이 입원을 이제 도와주는,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쉬는 모습입니다. 대구가 이제 메디칼 서지가 발생했는 게 이제 31번 환자 2월 18일 날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다가 뭐 거의 800명, 하루에 800명씩 발생을 합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환자 수죠, 그죠? 근데 이제 병상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2월 19일 날 이제 병상을 파악을 해보니까 1인실 70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침에 따르면 메르스 지침이 그대로 이제 왔기 때문에 1인 1병실의 음압실 기준입니다. 그래서 병실과 병상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거의 한 3일 만에 그냥 막 병실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확보를 위해 가지고 대구 의료원의 44병상, 그다음에 대구 동산병원 민간병원이지만 대구 동산병원의 213병상을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일자쯤 가니까 26일자에 확진자가 710명이었는데 음압병실에 20명 들어가 있고 대구 동산에 227명, 대구 의료원에 126명 해서 373명이 입원하고 337명은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로 그냥 자가격리가 아닌 그냥 입원 대기 상태로 이제 놓여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18일, 2월 20일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메디칼 서지가 일어나면서 입원 대기 환자 추이를 보시면 2월 말경부터 거의 2,000명의 환자가 자가에서 그냥 격리 상태가 아닌 자가에서 대기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뒤에 쭉 이제 이 커브가 이제 수그러드는 게 거의 3월 18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이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끔찍한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가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도 발생하고 또 이송 시에도 사망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입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치료 결과가 좋아지지 않아서 또 사망하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또 코로나 외의 환자들도 사망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이제 입원을 시키는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지금 그 지침서 상으로 보면 지침서에는 입원 대기 환자의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기준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가 그냥 병원에 입원하는 겁니다. 대기라는 개념이 없죠. 근데 이제 입원 대기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니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뭐 보건소에서 해야 될지 광역에서 해야 될지도 사실 정해진 바가 없고요. 환자 개인의 책임으로 환자가 그냥 병원을 알아보고 자기가 입원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지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가 거의 뭐 한 달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증화도 심해지고 사망 우려도 커지고 확진 검사 받고 자가 대기 중 사망 사례도 발생하면서 이제 위급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그 생활치료시설로 보내려고 하니까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이제 거기서 분류를 해서 뭐 중환자실이든 안 그러면 2차 병원이든 이렇게 보내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자가에서 있는 환자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가서 판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배정을 하는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야지 환자를 선별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겠다 해서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적용했던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좀 뭐 너무 거창하고 그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단계는 첫날 이제 매일 새벽 2시쯤부터 이제 이 질병 통합 관리 시스템하고 현재까지의 입원 자료를 2개를 머지시켜 가지고
현재까지 입원하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매일 빼냅니다. 그 신규 확진자만을 빼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작업을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료들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각 과에서. 그래서 의사회는 의사회대로 모니터링했는 그 환자들 자가에 계신 분들한테 의사회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핸드폰을 100대를 드리고요. 거기서 자가 대기 중인 환자들한테 이제 증상을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자료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어제도 이제 그 세션이 있었는데 심평원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기저질환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 끌어와 가지고 붙입니다. 이 자료에. 그 다음에 중증도 파악하는 스코어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료를 붙이고 해서 이 중증도를 판단해 가지고 이 결과를 이제 제가 스코어링을 합니다.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입원 요구도를 갖다가 4개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2번 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D+2일부터 2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 밀릴 때는 거의 3일씩 4일씩 이 과정들이 이 과정만 그 정도로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 그림은 이제 확진 환자 입원이나 입소 절차를 도식했는 건데 이경수 교수님이 거의 뭐 하루를 거쳐서 그린 그림이십니다. 예. 그 엑셀 파일을 조금 들여다보면 정보 시스템이 아닌 그 엑셀 우리는 쪼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엑셀 쪼가리에 이거를 입력시키면서 이 엑셀 문서가 막 돌고 도는 겁니다. 그 각 부서를. 그래서 이제 환자의 일반 정보들,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이제 확진 시의 증상들, 나이, 그 다음에 공단 자료로 뽑아온 기저질환 자료들. 고혈압, 암, 당뇨, 심질환, 뭐 면역 억제제 복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다 들어가고 건보 이제 기저질환 추출 자료 정의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증도를 파악해서 스코어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뭐 논문으로도 발표를 했고요. 스코어링에 한 50점 정도 점수를 그 최고점으로 해서 이제 스코어링을 했는 겁니다. 이 스코어링에 따라서 2번 요구도를 내게 되고 이 2번 요구도를 가지고 2번 팀에서 아까 입원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기 환자에 대해 가지고 매일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요약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요약 보고의 양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구도 평가했는 보고 양식, 그 다음에 사후 조치 2번이 이제 얼마나 되었는가를 이제 결과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들이 다 수작업들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정보화가 되게 되면 이 보고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는 이제 대구동산병원의 트리아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대구동산으로 일단 환자를 보내서 거기서 분류를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운영을 좀 하다가 환자가 이제 적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운영을 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럼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아지 운영은 한 뭐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이상도 못 해본 거는 같습니다. 근데 시도는 이제 해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의료기관 안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매일 해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병상 확보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 결국 이게 사망률하고 이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일 이제 파악이 돼야 되는 관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쭉 해서 3월 18일 정도 가니까 2번 대기 환자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 관리를 하다 보면 크리티컬한 패스웨이랄까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 포인트들이 막히면 여기서부터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역량이 있죠, 그죠? 역학조사 팀, 예. 거기서 한번 걸리고요.
거기서 걸리면 접촉자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 늦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선별 검사에 할 수 있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 의료기관에서 하는 선별 검사의 역량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 딜레이를 시키는데, 그다음에 이 민간 위탁 업체, PCR 검사를 하는 업체, 보환연, 의료기관 뭐 이런 데서의 역량, 능력, 이것도 이게 따라주지 않으면 또 여기서 한 단계 또 막히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자가격리 하면서 능동 감시와 수동 감시를 할 수 있는 역량, 이것도 아주 이제 중요하게 나중에 사망률이나 이 치료 결과 향상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 입원 및 입소 대기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죠? 의료기관을 배정하는 것. 그다음에 입원, 입소, 퇴원, 그 뒤에 관찰, 이런 것들이 코로나의 관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패스웨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감염병 대응 정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이제 절실하게 느꼈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조금 정리를 해보면 빠른 역학 조사를 하고, 그게 결국 빠르게 접촉자 관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접촉자 관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에 아주 좀 역점을 두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검사 결과가 빨리 통보될 수가 있죠. 전산으로 바로 그 PCR 검사를 했는 결과가 보건소로 빨리 통보가 되고, 보건소에서도 빨리 접촉자에게 검사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들. 그다음에 메디칼 서지가 일어나게 되면 입원 대기 일수를 단축하는 목적으로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선별이라든지 의료기관 배정 이런 데도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파악. 이 결국 병상이 턴오버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지금 퇴원을 위한 검사에 들어갔고,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 병상이 지금 얼마나 빌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시스템이 갖춰야 될 요건으로 이게 실시간으로 작동되는 정보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다른 시스템처럼 다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이거 뺏어보는 시스템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제공자 간의 모든 관련 부서가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시든 보건소든 또 시 안에서의 각 과든 그런 이제 다차원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확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입력이 용이해야 됩니다. 이게 보건소가 바쁜데 이거를 지금 입력하거나 할 시간이 없죠, 그죠? 근데 꼭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써야는 되기 때문에 입력 자체가 용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표준화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결국 이런 시스템들이 기획, 평가, 분석, 의사결정을 할 때 필수적으로 이제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범위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게 EMR 등을 포함할 것인지, 다른 시스템 건보 자료나 이런 거하고 연계가 필요할 것인지도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품이 많이 드는 이제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대구에서 저번 메디칼 그 서지를 겪고 난 이후에 급하게 3개월 만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그 전에 발생했던 환자의 자료는 이미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환자를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통합 DB는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 관리, 환자 입원 정보, 검사 정보, 환자 진단 정보, 그다음 중증도 분류, 이렇게 이제 DB를 구축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표준화도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이 데이터가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엑셀 안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조금 아주 혼란스러운 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간의 어떤 표준화를 통한 의사소통. 그다음에 시스템은 이제 통합 DB와 웹 서비스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구축이 돼 있고, 예, 시청, 구군, 보건소, 의료기관, 검체, 검사 기관 등과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스템 메뉴 구조도인데, 이렇게 이제 4가지 시스템 메뉴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검사 관리를 보시면 이 수탁 기관에서 이제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면 이제 수탁 기관에서 이제 검체를 가져가 검사를 하고 이제 보건소로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 그러면 그걸 문자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확진자 관리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요거는 환자 관리입니다.
환자 관리를 검사 관리에서 환자 데이터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중증도 분류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환자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표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별로 권한 및 역할을 이렇게 줘놨습니다. 구군보건소와 시하고 검체 검사기관의 각 권한별 역할입니다. 예, 그래 실제 이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제 구축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의료기관 배정을 하는 화면입니다. 근데 여기 다운로드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왜 다운로드라는 게 있는가 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 엑셀 파일 같은 게 한 2,000명의 환자가 지금 대기 중이다. 그러면 일일이 입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엑셀을 다운 받아 가지고 엑셀에 입력을 해가 다시 업로드를 시키는 방식. 그래서 좀 시스템을 유연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메뉴들을 중간 중간에 이제 넣게 됐습니다. 예, 요거로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